안녕하세요. 혹시 매일 버리는 그 쓰레기 때문에 수십만 원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그거 정말 무섭죠?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그 내용인데요. 한 세무사분이 쓰레기 배출법 모르면 거의 세금 폭탄 맞는 거고 잘 알면 오히려 돈을 번다 이렇게 설명하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접근 방식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쓰레기 배출이라는 아주 일상적인 걸 재무 관리 차원에서 보자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소해 보이는 습관이 어떻게 큰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이걸 막을 수 있을지 오늘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특히 그 자료에 나온 식당 사장님 사례. 50만 원 과태료 맞았다는 거 정말 현실적으로 와닿더라고요. 네, 그쵸.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과태료를 확실히 피하고 좀 더 현명하게 쓰레기를 관리하는 그 핵심 원칙들, 이걸 명확하게 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역시 제일 골치 아픈 게 음식물 쓰레기 같아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버릴 때마다 헷갈리잖아요. 정말 그렇죠. 매번 고민돼요. 잔료에서는 어떤 명확한 기준 같은 걸 제시하고 있나요? 네, 핵심 기준이 생각보다 간단해요. 딱 하나. 이걸 가축이 사료로 먹을 수 있나? 이거예요. 동물이 먹을 수 있는지. 네. 그걸로 거의 다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동물들이 먹기 힘든 거 있잖아요. 딱딱한 소나 돼지 뼈, 아니면 조개나 홍합 같은 껍데기류. 네네. 그리고 복숭아 씨처럼 아주 크고 단단한 씨앗, 호두 껍질 같은 견과류 껍데기. 이런 건 전부 일반 쓰레기입니다. 아하. 또 양파 뿌리나 마늘 껍질, 생선 가시, 달걀 껍데기처럼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한약재 찌꺼기, 티백 녹차 찌꺼기 같은 거. 이런 것도 사료로는 좀 부적합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해요. 그렇군요. 동물이 먹을 수 있나? 이것만 딱 기억해도 실수를 진짜 많이 줄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럼 김치나 된장, 고추장 같은 장류는요? 이것도 사실 꽤 헷갈리거든요. 좋은 질문이에요. 이것도 많이들 헷갈려 하시죠? 김치는 염분이 문제인데 일단 물에 충분히 헹궈서 물기를 꽉 짜내면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수 있다고 해요. 헹궈서 짜면 괜찮군요. 네. 근데 된장이나 고추장, 쌈장 같은 장류는 염분도 너무 높고 그 안에 미생물 같은 것 때문에 사료로 쓰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일반 쓰레기로 버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류는 일반 쓰레기 알겠습니다. 결국 이것도 염분, 그리고 사료로 만들 수 있냐, 없냐, 이게 기준인 셈이죠. 네. 음식물 쓰레기만큼이나 또 까다로운 게 재활용품 분리배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것도 만만치 않죠. 자료 보니까 깨끗하게 안 헹군 플라스틱 용기 때문에 수거 거부 딱지 붙었다는 신혼부부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있었죠. 그게 참 안타까운 경우인데 재활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딱 두 가지예요. 깨끗하게, 그리고 제대로 분리해서. 깨끗하게 그리고 분리해서. 네, 자료에서도 그 점을 엄청 강조하는데요. 이물질 묻은 재활용품 딱 하나가 멀쩡하게 깨끗한 다른 재활용품들까지 다 오염시켜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전부 다 못 쓰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결국 그 많은 재활용품이 전부 그냥 일반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실수 하나가 엄청난 낭비를 부르는 셈이에요.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특히 플라스틱 같은 건 종류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플라스틱은 그 용기 바닥 같은 데 보면 삼각형 표시 안에 숫자가 있거든요. 네, 본 것 같아요. 그 숫자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보통 1번, 2번, 4번, 5번은 재활용이 가능한데 3번이나 6번, 7번 같은 건 재활용이 좀 어려워서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리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숫자 확인이 필수군요. 그럼 중공일이는요? 이것도 은근히 함정이 많던데요. 피자 박스에 기름 묻은 거라든가 아니면 매일 나오는 영수증 같은 거요. 네, 그것도 그렇죠. 피자 박스처럼 기름이나 음식물이 묻었다. 그러면 그 오염된 부분은 그냥 잘라내서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고요. 깨끗한 부분만 종이로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잘라내야 하는군요. 네. 그리고 우유팩 같은 건 안에 코팅이 되어 있어서 일반 종이랑은 좀 다르게 취급해야 하거든요. 따로 모아서 주민센터 같은 데 가져가면 화장지로 바꿔주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오, 그런 팁도 있군요. 반면에 영수증은요, 대부분 그 가멸지라고 해서 열로 글씨를 나타내는 거라 재활용이 안 돼요. 이건 보자마자 그냥 바로 일반 쓰레기통으로 가야 합니다. 영수증은 무조건 일반 쓰레기.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과태료 문제를 넘어서
안전 문제랑 바로 연결되는 쓰레기들도 있잖아요. 부탄가스통이나 뭐 깨진 유리 같은 거요.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건 뭐 분리수거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죠. 일종의 사회적인 책임 영역이라고 봐야 해요. 책임감 완전히 빼고 구멍까지. 네. 그리고 깨진 유리는 이건 정말 수거하시는 분들 안전을 위해서 꼭 신경 써야 하는데요. 신문지 같은 걸로 여러 겹 좀 두껍게 싸서 겉에다가 유리 조심 이렇게 매직 같은 걸로 크게 써서 버리는 게 필수라고 강조합니다. 배려죠, 배려. 아, 그렇게 해야 다치시는 걸 막을 수 있겠네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럼요. 마지막으로 가구나 가전제품처럼 큰 물건들, 이 대형 폐기물 처리 방법도 정리가 되어 있네요. 네, 가구 같은 대형 폐기물은 뭐 당연하지만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하고 스티커를 사서 붙인 다음에 내놔야 하죠. 네, 스티커. 그거 스티커값 몇 푼 아끼려다가 몇 배, 몇십 배 과태료 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하고요. 맞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죠. 그렇죠. 근데 반면에 좋은 소식도 있어요. TV나 냉장고, 세탁기 같은 폐가전제품은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라고 있거든요. 아, 들어봤어요. 전화번호가 네, 1599-0903 여기 전화 한 통이면 집까지 와서 그냥 무료로 가져가 주니까 정말 편리하죠. 와, 그건 정말 좋네요. 그리고 그 외에 뭐 못 쓰게 된 약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건 약국이나 보건소에 있는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려야 하고요. 형광등이나 건전지도 동네 보면 전용 수거함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다 버려야 하고. 아, 그리고 솜 들어간 이불이나 베개. 이거 의류 수거함에 넣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 맞다. 그것도 헷갈려요. 네, 솜이 든 건 재활용이 안 돼서 대형 폐기물로 신고하고 스티커 붙여서 버려야 해요. 그렇군요. 와, 정말 알아야 할 게 많네요. 네, 좀 복잡하죠.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쓰레기 버릴 때 결국 중요한 원칙은 한 3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거 뭐지? 헷갈린다 싶으면 그냥 안전하게 일반 쓰레기로 버리자. 네, 그게 제일 속 편하죠. 둘째는 방금 얘기한 뭐 폐가전이나 약, 건전지 같은 특수한 품목들은 반드시 지정된 방법대로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기본 중에 기본이죠. 깨끗하게 헹구고 내용물 비우고 물기 제거하고 종류별로 나누는 거. 이 기본 원칙을 잘 지키자 이거네요. 정확합니다. 그 3가지만 잘 지켜도 과태료 맞을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이 쓰레기 버리는 행위를 단순하게 뭘 폐기한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어쩌면 내 자선을 지키는 일종의 관리 행위다 이렇게 좀 인식을 바꿔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과태료라는 그런 직접적인 금전 손실을 막는 걸 넘어서서 내가 벌이는 이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환경이나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까지 생각해보게 만드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면 어떨까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는 거죠. 나는 과연 이 쓰레기 자체를 좀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지? 하고요. 아,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그렇죠. 결국에는 물건을 살 때부터 소비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쓰레기를 덜 만들려고 고민하는 거. 그게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 실버방송국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저희가 또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되거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좀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고요. 네, 부탁드립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나는 이런 경험이 있었다 하는 경험담이 있다면 주저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다음 영상 만들 때 꼭 참고하겠습니다. 네, 소통 환영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